70% 혹은 최대 80% 정도의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6월 6평 이후나 또 7월 여름 특강 때 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면 고2부터 혹은 고3 바로 1월부터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에 비해서 80% 정도의 학생들에 비해서 최대 1년 혹은 최소 6개월, 3개월 정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토즈 전임 강사 박상준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토즈 아카데미 농구 전임 강사 맡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육론술은 과연 누가 준비해야 할까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소위 학생들이 육론술을 쓴다라고 하면 논술 전형을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 아니면 논술에 대해 굉장히 이해도가 높다라고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막상 원서 접수를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육론술을 써야 하며 그거에 맞는 학생들이 어떻게 논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학생들이 육론술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육론술을 써야 하는 학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육론술 올인형, 즉 논술을 6개 쓸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일반고에서 이제 내신 평점이 5등급 이하 혹은 4등급 이하, 특히 5등급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인서울 상위 15개 학교 정도는 굉장히 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나 학종으로는 생기부를 굉장히 잘 갖춰둔 어떤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일반고 학생들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생들 중에서 정시도 수능 최저 충족 정도만 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1합 3이나 2합 5, 6, 7 정도,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정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생들, 즉 학종 계획이 없거나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정시 준비를 해서 인서울 상위 학교를 들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첫 번째 육론술 올인형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대상은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이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경쟁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은 실제로 수능 역량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학업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최소한 중상위권 대학 이상을 좀 목표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수생과 N수생이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수생 같은 경우는 수능을 올인해서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하고 바로 논술 전형을 6개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를 좀 레벨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N수생 같은 경우도 정시를 준비하면서 육론술을 같이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학생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육론술 올인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술도 저희가 항상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사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더 유리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신 성적에 대한 기준을 어느 학년의 그 기준점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2 1학기 빠르면, 그리고 고2 전체 내신 평점까지만 보더라도 특히 이제 육론술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특수성을 좀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고3, 3학년 1학기 내신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들이 좀 진로 선택 과목을 강의를 한다든가 혹은 이 평점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과목들을 또 가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미 4학기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성적을 굉장히 파이팅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원 학교 라인에 큰 변동이 생기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술 준비와 함께 수능 최저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데 집중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육론술 대상에 대해서는 정해졌고, 그 육론술을 써야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케이스 학생들이 각각 어떤 전략으로 논술을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내신 일반고 기준 4, 5등급 이하 정도의 친구들, 그 친구 육론술 올인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논술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말씀드린 대로 6논술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2학년 1학기 내신 성적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이후에 2학년 2학기는 3학년 1학기에 어떤 내신 공부를 집중하더라도 이제 학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뚜렷하고 교과는 당연히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교과 학종은 이미 지원을 통해서 상위학교 진학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6논술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시 상황을 파악하고 또 고2 어떤 여름부터 혹은 이제 고2 2학기부터 바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논술 전형을 이해하고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학습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두 번째 유형이었던 이제 정시 특목 자사 애들 중에서 정시 파이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정시 파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능 공부를 당연히 일단은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수능 공부를 하면서 다만 이제 논술 전형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생들은 기본적으로 뭐 2합, 5나 3합, 6은 맞춰주기 때문에 인서울을 지원하게 되면 혹은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정시가 잘 되더라도 또 논술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가나다군 3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이 수시 6장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에서 지원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시에서 좀 중복되는 학교들 그런 학과들도 논술을 통해서 같이 지원이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시만 목표로 하는 학생들 올인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을 분산하면서 동시에 학습의 효율성, 시간 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수생 이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를 통해서 많은 입시 경쟁력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논술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입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논술 4시간에서 4시간 플러스 1, 5시간만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겠다, 논술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저희 영상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은 일주일에 학원에 오는 시간 4시간 그리고 복습 1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5시간만 준비를 한다면 보험으로도 논술을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논술이라는 전형이 기본적으로 상향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시 성적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나오지 않더라도 훨씬 상향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꼭 논술 공부를 해서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6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최고의 효율을 가진 공부를 해서 최고의 입시 결과를 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우선 논술 전형도 다른 수능 전형이나 이런 것들처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6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될 학교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분량 기준이라든지 제시문의 유형이라든가 또 자료 해석의 여부 등 또 준비해야 될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논술 수업의 어떤 수강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빠른 수강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60, 70% 혹은 최대 80% 정도의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6월 6평 이후나 또 7월 여름 특강 때 수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면 고2부터 혹은 고3 바로 1월부터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에 비해서 80% 정도의 학생들에 비해서 최대 1년 혹은 최소 6개월, 3개월 정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 파이터들 같은 경우도 수능 공부랑 논술 공부를 별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다루는 수능 국어 부분 어차피 문학, 비문학은 논술에 직접적으로 교과 지문이 출제될 뿐만 아니라 또 문학 감상, 해석 역량하고 비문학 독서 능력은 당연히 요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또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시를 준비하면은 사회탐구 과목 열심히 해야 되고 또 6논술 같은 경우도 전략 과목,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 과목으로 사회탐구 과목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탐구 과목의 이 공부가 바로 논술을
하고 직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또 다크호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와 법과 경제 이런 과목들, 그리고 또 다른 뭐 세계사 과목들이라든지 역사 과목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회탐구 교과서에서 주제가 교과 연계로 빈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 공부하는 학생들도 논술에 따로 시간을 할애한다는 느낌보다는 논술 공부와 정시 공부를 같이 가져가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국어와 사회탐구 과목들의 그런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입수 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오늘은 박상준 전임 강사를 모시고 저희 육론수를 누가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